아마 98%의 사장님들은 안 하고 계실걸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실제로 제가 그때 활용을 했었던 건데, 장사를 할 때 이거 60일만 따라 하셔도 진짜 순수익 무조건 달라져요. 이게 지금 내가 비싸게 주고 사는 건지 싸게 주고 사는 건지 그것도 모르고 계실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매출 높으면 뭐합니까? 순수익이 낮은데, 내가 버는 돈이 낮은데 매출 100날 높아봤자 순수익 낮으면 어차피 망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매드컴퍼니 권중근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분들, 우리 사장님들에게 정말 중요한 장부 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매드컴퍼니에서 정말 수많은 사장님들을 만나 뵙고 현장에서도 미팅을 하고 또 컨설팅을 해드렸는데, 제가 꼭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혹시 장부 정리를 하고 계실까요? 라고 여쭤보면 뭐 하고는 있는데 하세요. 근데 보통 한 90% 이상은 제대로 된 장부 정리를 안 하고 계십니다. 쿠팡에서 사시고 네이버에서 사시고 앞에 그냥 매장 가가지고 슈퍼에서 사오시고 그때그때 지출을 하는데, 그 지출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는 안 하시고 그냥 대략 한 이 정도 썼다,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장부 정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왜 우리가 장부 정리를 해야 되는가, 그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수익입니다. 실제로 내가 장사를 해서 번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번다라는 건 매출이 아닙니다. 매출이 높다라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매출이 높더라도 순수익도 그만큼 많이 남아야 돼요. 그래야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어요. 대부분 사장님들께서 월말이 지나서 월초에 통장을 확인하실 때 이번에 좀 많이 남았네? 이번에 좀 적게 남았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매출 대비해서 순수익,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됐느냐 를 평균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번에 매출이 이만큼 났는데 생각보다 영업이익률이 낮네? 아니면 생각보다 높네? 왜 그렇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매출액인데 이번에 순수익이 좀 높았다, 왜지라고 그 이유를 찾아봤었을 때, 예를 들면은 저번 달에 우리가 자재를 많이 사놔서 이번에 자재 살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자재비가 줄어서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좀 높았을 수도 있겠죠. 순수익이 많았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장님 본인이 체크를 하지 못하면 매장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이제 순수익이 얼마인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순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동일한 매출에 지출을 낮춰서 순수익을 높일 수도 있고, 동일한 지출에 매출을 높여서 순수익을 많이 남길 수도 있겠죠. 이제 우리가 순수익과 매출과 지출에 대한 그 요소들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낮추고 어떤 부분을 높여서 우리가 순수익을 많이 가져갈 것이냐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일회용품, 특히 그냥 자주 쓰는 이런 자재들 같은 경우에는 벌크 단위 또는 박스 단위로 많이 사면 살수록 싸요. 특히 종이컵 같은 경우에도 한 박스 샀을 때와 한 번에 5박스를 샀었을 때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그만큼 이제 공간이 더 필요하긴 해요. 이게 한 번에 많이 사고 싶어도 공간이 안 돼서 못 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에다가 그걸 박스를 쌓아두고 출근할 때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애초에 그런 고민 없이 사시게 되면 이 지출을 낮춰서 순수익을 높인다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소한 가격 차이가 한 달, 두 달, 1년 이렇게 흘러가면 꽤 큰 금액이 돼요. 그래서 장부 정리를 함으로써 순수익을 높이기 위한 지출을 낮추든 매출을 높이든 방법을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 바로 세금 대비입니다. 내가 저번 달에 매출이 좀 높아서 신난다, 많이 벌었다, 이번에 소고기 먹고 명품 하나 사고 이렇게 돈을 막 펑펑 쓰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진짜 큰 코 다칩니다. 사단 나요. 주위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면 모르실 수도 있는데, 세금 때문에 폐업을 선택하는 사장님들이 꽤 많으세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특히 장사를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위험합니다. 실제로 많이 벌어서 펑펑 쓰다가 종소세랑 부가세 때려 맞고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지인들한테 빌리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이 세금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장부 정리를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장부 정리를 해보신 분들은 정말 다 공감하실 텐데, 세금이 언제 나오는지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외워져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종소세랑 부가세인데, 이제 종소세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저희가 납부를 하죠. 매년 작년에 대한 종소세를 매년 5월에 납부를 하고, 추가적으로 이 종소세와 함께 종소세의 지방세 또 10%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있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사실 부가세죠.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부가세가 정말
치가 떨릴 정도로 싫으실 텐데,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는 2번 냅니다. 1월, 7월.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만 신고를 하면 되긴 한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사실 2번이 아니라 4번 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정고지가 날라와요. 부가세가 7월 달에 1월 달에 나올 텐데 이번에 많이 나올 수 있으니 그 전에 한 번 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7월이 아닌 4월, 10월에도 저희가 부가세를 한 번씩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는 어떻게 보면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내게 돼요. 이런 순간들을 대비하지 못하고 저축하지 못하고 뭐 순수익이 얼마나 발생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막 사용을 하다 보면 정말 세금 때려 맞고 폐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고 정말 이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심각성을 장부 정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저희가 사용을 했었던 장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세무 쪽이나 격리 업무를 해보지 못했어요. 대신에 그냥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참고를 해서 혼자 되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저의 상황에 맞게끔 직접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대신에 내 통장에서의 현금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시트이긴 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엑셀 시트로 저희는 관리를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엑셀을 최대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넣기만 하면 숫자가 알아서 좀 자동적으로 기입되게끔 세팅을 해놓긴 해놨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 부분 그리고 주황색 부분은 따로 건드리지 않아도 다 가지고 오게끔 제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종합, 통장거래 내역, 카드사별 입금 내역 등등 해서 엄청 많은데 이게 전부 다 필요한 사항들이긴 해요. 왜냐하면 장사를 할 때 보면 결국에는 매출이 일어나고 지출이 일어나는데 그 지출에도 고정비, 변동비가 있을 거고 뭐 자재비도 있을 거고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다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화면인 이 종합은 어떤 화면이냐면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를 했었기 때문에 배민 그리고 쿠팡이츠에서 발생하는 금액들을 다 정리를 해서 입력을 해 놓은 겁니다. 총 매출이 얼마나 되는가, 현금으로 들어온 금액은 얼마나 되는가, 현금 매출 중에서도 계좌이체로 들어온 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 거 안 해 준 거, 그 다음에 배민이나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매출액보다는 정산돼서 들어와야 되는 금액들을 저희가 다 계산을 해서 총 매출 대비 해가지고 정확하게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가도 일단 이 화면에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인데요. 이제 지출 같은 경우에는 고정 지출로 이제 매달 똑같이 나가는 뭐 월세, 그 다음에 공과금도 일단 저희는 고정 지출에 넣어놨었고 노란 우산 공제에도 돈 나가는 거, 뭐 세금 아끼려고 뭐 IRP 가입해 놓은 거, 뭐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제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들이 고정 지출에 저희가 항상 입력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인건비, 그리고 자재비, 이제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정말 막 필요한 거, 갑자기 통이 부서서 뭐 통 사오고, 아니면은 어디 고장 나가지고 부품 사오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다 포함해서 수용비라고 저희는 자꾸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월초 자산과 월말 자산을 입력을 해서 월초 자산에 이번 달에 매출로서 우리 통장에 들어온 금액 마이너스 이번 달에 사용한 금액을 하면 월말 자산과 같아야 돼요. 지금이 9월이니까 9월로 가정을 해보면 9월 1일에 내 통장에 있는 금액에 매출로서 들어온 통장에 찍힌 금액을 더하고 이번 달에 사용한 지출을 빼면 사실상 9월 30일인 마지막 자산이랑 동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검산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월말 자산과의 차익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냐하면 뭐 빠뜨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통 빠뜨려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카드 대금이 있잖아요.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2, 3일 뒤에 들어옵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추석 아니면 설날 뭐 연휴가 끼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좀 뒤에 한꺼번에 들어와요. 그 연휴가 월 말이나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잘못 계산했었을 때 좀 큰 금액이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카드 대금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익률을 저는 따로 계산을 한번 했는데 이 이유 자체는 인건비나 신용카드 이런 항목들은 사실 이번 달에 우리가 냈다라고 해서 이번 달에 쓴 게 아니잖아요. 저번 달에 쓴 거를 이번 달에 내는 거기 때문에 이번 달에 내가 돈을 줬지만 이걸 가지고 이번 달에 순수익을 계산하기엔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을 계산을 할 때 3월 달이면 정말 3월 달에 썼던 금액으로 한 번 더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정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통장 기준으로 빠져나간 금액들을 정리를 한 거고, 이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벌어들였던 금액으로 이익률을 정확하게 순수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을 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어떻게 자동으로 들어오고 시트들을 좀 어떻게 정리했는가를 한 번 더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런 식으로 통장 내역을 한번 다 긁어옵니다. 그 다음에 얼마가 들어갔고 왜 나갔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한 번씩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금을 한 번 더 한다라던가, 저희 같은 경우 우유인데 우유를 매달 초나 매달 말에 한 번에 입금을 했었어요. 근데 입금을 한 거 까먹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입금을 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뭐 저희 말고 엄청 많은 분들이 입금을 해주실 거잖아요. 그걸 일일이 확인을 못 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한 번 더 입금하고 몰랐던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거 왜 한 번 더 나갔어? 라고 해서 발견을 하게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나쁜맘 먹으면 사실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후로 더더욱이 통장 내역을 한 번 싹 긁어와서 매달 한 번씩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기에서 카드사별로 입금 내역을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카드사별로 매출을 달로 확인을 하게 되면 얼마가 통장에 정확하게 들어왔는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카드사 수수료 나가야 되죠. 그리고 통장 입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업일 기준으로 2, 3일 뒤에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번 달에 얼마가 들어왔는가는 포스기를 통해서 카드사별로 통장 입금액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포스기에서 이런 총 매출액, 할인 금액, 순매출, 부가세, 이런 뭐 고객 수익 단가 등의 정보들을 다 제공을 해줘요. 그걸 다운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매출이 이날에는 왜 이렇게 적었는지, 아니면 이날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는 현금 매출 중에서도 영수증을 해줬던 거, 영수증을 하지 않았던 거, 그 다음에 계좌 이체 받았던 것까지 해서 정리를 하고, 저희는 이제 시제금이랑 현금 사용 그리고 검산이라는 항목을 넣어놨는데, 이 이유는 저희가 매장이 없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직원들만 있는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매일 마감 때 그 마감하는 인원이 시제금을 정리해서 적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자재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간식 이런 거 먹을 때 현금을 좀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제금 옆에 현금 사용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현금 매출이 얼마나 들어왔고 얼마나 썼는지를 계산을 해서 매일 검산도 했었습니다. 직원들을 못 믿어서라기보단 혹시나 해서 저는 이렇게 좀 검산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배민원이랑 이제 쿠팡도 배민원 쿠팡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정산 명세서나 다운받을 수 있는 그 양식에 맞춰서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긁어서 이 안에다가 넣어만 주시면 이 종합화면에 한 번에 계산돼서 들어가게끔 다 세팅을 해놨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배민원 쿠팡이츠는 제가 직접 입력한 게 아닙니다. 그냥 긁어서 여기 안에 넣어주시면 자동으로 종합에 긁어와주고, 지금 이거 보시면 모르실 거예요. 막 중개 이용료, 주문금액 즉시 할인, 할인 비용, 배달비, 결제정산 수수료, 조정금액 이런 거 언제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그냥 넣어놓고 종합해서 한 번에 보는 겁니다. 특이사항 없는지, 이번에 왜 이렇게 입금 금액이 적지? 이번에 배달비 왜 이래? 아니 뭐 어떤 쿠폰 사용량 왜 이래? 이런 것들 좀 보기 위해서 보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출입니다. 지출에는 저희는 고정비, 변동비 같은 경우 인건비, 자재비, 그 다음 수용비, 그리고 저희는 사장이 3명이었기 때문에 각자 쓰는 신용카드까지 해서 지출을 따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지출은 이제 고정이랑 세금을 저희가 같이 정리를 했는데, 보시면 이제 월세 나가는 거, 뭐 공과금 나간 거, 이제 심지어는 메리츠 화재보험, 노란우산 공제까지 다 넣어놨어요. 저희는 세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민연금, 국민건강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까지 해가지고 다 적어놨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부가세나 종소세가 나와도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에 넣어놨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확인을 해서 입력을 했었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트인데 자재비입니다. 지금 보시면 품명, 주문처, 규격, 수량 또는 용량, 단위, 가격, 배송비, 총비용까지 해서 필수 자재들은 여기에 품명을 넣어놓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문처나 규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 시트를 보고 주문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그리고 이거는 매달 바꿨어요. 왜냐하면 주문할 때 보시면 정말 가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종이컵을 만약 내가 주문을 할 때 이번에 10,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싸다 해놓고 거기서 계속 주문하다 보면 어느새 15,000원이 되어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사게 되면 내가 그때 구매 물품 목록에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사게 되거든요. 쿠팡이나 네이버 페이만 보더라도.
그래서 주문한 데에서 계속 주문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액 비교를 잘 안 하세요. 근데 이걸 한번 정리를 해놓고 업데이트를 해서 보게 되면 금액이 조금씩 오르는 게 보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에서 직접 디저트도 만들었었기 때문에 뭐 밀가루 가격이나 아니면은 우유, 아니면 버터 이런 것들이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너무 눈에 잘 보였어요. 금액대별로 품목을 정리도 해놨고 저희는 이제 요일별로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매일 몇 개를 얼마에 샀느냐를 입력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총 주문 금액 합계와 총 주문 수량을 파악을 합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 정말 좋은 건 내가 자재비를 정확하게 얼마나 썼는가도 파악을 할 수 있을 뿐더러 어떤 항목에서 좀 돈이 많이 나가는가도 한번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는 점점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우유를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이 늘어간 만큼 좀 깎아달라고 이제 딜을 쳐서 100원이라도 깎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정확한 수량을 확인을 하고 직접적으로 딜을 보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을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뭐 지출, 수용비에서 우리가 얼마나 썼는가, 카드에서는 얼마나 썼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입력을 하게 되면 이 종합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거의 다 입력이 됩니다. 뭐 그 외적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뭐 카드비나 인건비, 그 다음에 월말 자산, 월초 자산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금방 하실 수 있고요. 이 전체 시트를 한번 다 작성을 하시는데 딱 앉으셔가지고 마음 잡고 하시면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2시간에서 3시간이면 끝나요. 이 2시간에서 3시간이 매달 쌓이시면 내 통장에서 이 매출 흐름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지출을 아껴서 아니면 이 안에서도 매출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순수익을 많이 남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도 이걸 함으로써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출도 아꼈었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양식을 직접 만들려면 정말 오래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 한 2주 동안 엄청 많이 바꾸고 하면서 그리고 사용을 하면서도 많이 바꿨고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위해서 배민이랑 쿠팡이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했을 때랑 좀 다르게 바뀌어져 있어서 시식으로 업데이트를 다 해놓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를 해주시면 저희가 자동으로 이 엑셀 시트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링크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가 고정 댓글로 채널 친구 추가하실 수 있는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채널 친구 추가하셔서 이 시트 가져가셔가지고 꼭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활용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이나 아니면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뭐 저희 쪽에 문의 주셔도 되고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셔도 됩니다. 제가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릴 테니까 이 양식 활용하셔서 매출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는 뭐다? 순수익을 높여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 꼭 순수익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지출을 아낄 수 있는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